자,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토끼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토끼처럼 껑충 뛰어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코스피는 207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모처럼 만에 코스피의 상승률을 웃돌면서 1%대 상승 518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기분 좋게 새해 첫 거래일 마지막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볼 것인지 전문가와 분석 내려보고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전투개미라는 필명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남상덕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분석부터 시작해 볼게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끌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요, 이전 사상 최고가였죠.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였던 2064포인트가 단기 저항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비껴갔는데요. 이러한 오늘장 예상을 하셨는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고요. 오늘장의 분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12포인트가량 상승 출발한 이후에 4포인트대로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거래소 19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더 많이 상승한 1.4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코스닥은 테마주와 개별주의 어떤 반등세가 오늘 두드러지게 더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라든가 어떤 핵심이 되는 투자가들이 은행주와 IT주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으로 은행과 IT 쪽에 기관 매수가 쏠리면서 오늘은 거래소에는 조선주들은 좀 하락을 좀 보이는 반면에 은행주와 IT주, 그러니까 이 올해 유망한 업황에 대해서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어디까지 올 수 있는지, 갈 수 있는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장 흐름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연초에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은 그 해에는 뭐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 게 통계적인데요. 오늘, 2000포인트대를 훌쩍 넘어서서 2060포인트 정도가 저항선이라고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을 훌쩍 넘어서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 본다라면은 제가 그 2000포인트 넘어서고 나서는 23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대형주의 어떤 주도, 장세, 그 부분이 중소형주하고 맞물리면서 작년에는 양극화 현상이었다라면은 올해에는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같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요. 2,300포인트까지는 무난한 상승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대형주에 좀 소외받았던 중소형주들이 지난 말부터 해가지고 다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매매 전략은 대형주에 편중된 것보다는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고르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계속 전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2300선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것이다. 그리고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도 함께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둬볼 때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순서인데요. 전투개미의 저울질 매매 기법이 이어집니다. 산전수전 이순신 장군의 전투지혜, 치밀한 가치 분석, 핵심 포트 고농도 압축, 반드시 승전고를 울린다. 전투개미의 저울질 매매 기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투개미의 저울질 매매 기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요.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종목명 써주시고요. 매수가 비중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전투개미의 저울질 매매 기법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대응 전략을 AS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총 6종목을 살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3종목 먼저 살펴볼게요. 휴캠스와 성문전자, IHQ 이렇게 봤는데요. 모두 다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IHQ는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네, 일단은 휴캠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휴캠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 27일 날 방송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다만, 지지선 라인을 깨지 않고서 다시 반등을 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원활했던 종목으로 보이고, 이 연말을 보면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기면서 배당을 많이 좋아왔던 종목들이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슈캠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맥락이 아니었는가 보기 때문에, 뭐 매수를 했었다라면은 목표가 그대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19,500원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그대로, 죄송합니다. 19,500원이 아니라 목표가가 22,000원이거든요. 22,000원까지는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 그대로,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성문전자인데요.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큰 상승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만은 매수하기 좋은 가격.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수 가격을 설정해 드렸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초보자 입장에서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매수가 다 된 다음에 반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저울지 중심선을 깨지 않고 중심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반등의 기운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기 때문에 매수하셨다라면은 목표가까지 3,130원 목표가까지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IHQ인데요. IHQ는 지난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 폐장일에 잠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되돌아 올라오면서 오늘은 개장과 더불어서 상한가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지난 폐장일에는 하나증권 창구에서 32,000주가 갑자기 매도가 나오면서 1분 동안 갑자기 하락했다가 다시 되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매수하기 좋았던 흐름이라고 본다면요. 매수를 잘 하신 분은 한 20%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을 거고요. 적당하게 매수하신 분은 한 10%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을 텐데, 목표가는 IH 같은 경우에는 2,100원으로 잡아드렸거든요.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목표까지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 추가적 상승을 한다라면은 수익을 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종목 더 있습니다. 웅진코웨이와 슈넬생명과학, 대동공업까지 있었는데요. 이 종목들은 좀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네, 웅진코웨이도 저희가 이제 발굴한 다음에 계속 이제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앞전에 이제 합봉에 대해서 배우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뽑아드린 종목인데, 아직 합봉하고 나서의 하단선을 깨지 않고 이제서야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절매 라인을 제가 정해드렸을 때 39,450원을 정해드렸는데, 이 손절매 라인을 만약에 깬다라면 손절매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저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손절매 깨지 않는다라면 그대로 보유하시고 목표가 그대로 44,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슈넬생명화학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발굴한 다음에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오다가 이 고점 라인이죠. 1,900원 라인에 좀 고점 라인이 있는데 단기 고점이거든요. 1,900선을 깨고 올라가면은 더 좋은 강세가 나왔을 텐데 그걸 돌파하지 못하니까 좀 실망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매수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수하셔서 좀 수익 나오다가 다시 본전에 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반등할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이니까요. 목표가 그대로 2,000원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보유 전략 그리고 매수 가능한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대동공업입니다. 대동공업도 아주 뭐 강세 나오지 않았지만 차츰차츰 눌리면서 반등을 하려는 그 초기의 그런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시해드렸었던 손절매 라인 4,8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지속적인 매수 관점 그리고 반등이 나오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5,600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투개미의 저울질 매매 기법.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저울질 중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 앞전에는 저희가 이제 저울질 일봉 그리고 합봉을 배웠거든요. 이번엔 저울질 중봉인데 저울질 중봉은 방법은 다 같습니다. 개념은 같지만 뭐가 틀리냐면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앞전에 저울질 일봉이라고 한다면 제가 칠판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네, 저울질 일봉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꼬리를 나타나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의 뭐 이거나 1번 패턴이거나 아니면 꼬리를 길게 단 어떤 캔들이 나왔을 때 중심을 그어놓고 위에서는 매수세가 강하고 밑에서는 매도세가 강하다. 이게 하나의 이제 그 기초 원리였었죠. 1번 형태가 나오든 2번 형태가 나오든 어떤 형태가 나오든 중심을 구하고 나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인데 일봉의 스타일은 대략 일주일에서 뭐 2주일 정도
형태에서 이 위에서 매매가 좀 되다가 올라가는 형태라고 본다라면 저울질 중봉의 형태는 이 기간이 1주에서 2주일의 형태가 아니라 1개월, 못 떨어는 1년 단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즉, 이 매매의 원리가 이 앞서 설명드렸을 때 우리가 365일, 1년 동안 살면서 어떤 생일이라든가 뭐 어떤 합격일, 뭐 입사일,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앞전에 바로 뭐 일주일 전에 입사를 했다라면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라면은 그 부분이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형성되지만 우리가 6개월 전에 생일날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형태가 쉽게 생각을 해서 일주일, 2주일 단위가 아니라 추후에 1개월, 2개월 후에도 이러한 저항선과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즉, 저울질 중심선이 1개월이 지나고 나서, 2개월이 지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지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수많은 캔들들이 생기겠죠. 뭐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는 캔들이 생길 텐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이 저울질 중심선이 지지선 또는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올라가다가 1, 2개월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3개월째 내려오는 흐름에서 이 저울질 중심선이 지지가 된다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수의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양봉이 되든 음봉이 되든 꼬리가 되든 마찬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형태라든가 원리는 같지만 기간의 형태가 상당히 뒤늦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이 앞전에 양봉이 그 장대 양봉이 나오던 장대 음봉이 나오던 이런 꼬리가 긴 음봉이 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던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의 케이스도 나오겠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만약에 이 기간이 4개월이 걸렸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차츰 올라오지만 이 저울질 중심선을 돌파하고 나서는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확인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확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에서 역시 지지받고 올라갈 때도 매수 타이밍이지만 밑에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돌파 패턴도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방법은 같지만 기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을 좀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울질 중봉 매매 기법, 저울질 일봉과 같은 개념이지만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종목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로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차트 좀 세팅 좀 다시 좀 하고요. 네. 네, 일단은 그 SK CNC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SK CNC 종목을 보게 되면은 기간이 언제 나타났냐면 7월 2일 날에 나타났거든요. 7월 2일 날 캔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 7월 2일 날이면 요때죠. 요 장대 음봉 보이십니까? 최근에 제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양봉만 설명드렸는데 장대 음봉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 장대 음봉의 중심을 한번 그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나타난 현상이 나왔죠. 바로 나오기도 했지만 이 돌파가 되고 나서 계속 오르려는 현상이 나오죠.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이 이후에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지지 반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만약에 이 SKC CNC라는 종목을 우리가 7월 달에 찾지 못했더라도 이 양봉의 또는 음봉의 저울직감만 구해놨다라면 추후에 몇 개월 지나고 나서도 12월 달에 봤을 때 지지 반등, 무슨 지지 반등이죠? 저울직 지지 반등의 흐름이 보였다라면 우리가 이 앞전에서 뭐 12월 21일이라든가 12월 22일이라든가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매매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른 어떤 패턴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TS 메탈인데요. STS 메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때는 이제 9월 13일 날, 14일 날 형태가 나왔는데요. 9월 13일 날과 9월 14일 날이 요때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배웠듯이 저울질 합봉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양봉의 흐름이 연속해서 나왔으니까는요. 이렇게 하나의 양봉으로 우리가 구하고 나서 중심을 구하고 나니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매매를 해본다라면 저울질 일봉이라고 한다라면 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우리가 좀 매수하기가 수월할 텐데 내려오지 않고 바로 횡보하다가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매매 타임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들 수 있겠죠. 다만 이때 쫓아가지 않더라도 또 1개월, 2개월, 3개월을 기다리니까 12월 달에 보면
저울질 중심선에서 지지 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이 다시 도래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3개월 후에 또 매수 타이밍이 도래했던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인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급등한 종목이어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만약에 10월 달에 급등을 만약에 놓쳤다라면 대다수 이 종목을 보고 있다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급등에 따라가서 매수를 해서 손실을, 그러니까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저울질 패턴을 이해를 하신다라면 좀 기다렸다가, 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매해 볼 수도 있겠죠. 요 보시면은 기준일을 보게 되면 10월 28일 날에 장대 음봉이 보이실 텐데요. 이때 장대 음봉을 보게 되면, 장대 음봉의 중심을 나누게 되면, 자, 요때 중심을 나누고 나서 저항을 한번 돌파하려다가 다시 눌리고요.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했던 것을 볼 수 있겠거든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봉 같은 경우에는 지지 반등의 흐름에서 매수라고 한다면, 음봉의 형태는 무너졌다가 올라올 때, 돌파할 때 매수 타임이 된다라는 것을 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S에너지 7월 22일, 23일 날에 한번 캔들을 찾아보도록 하죠. 7월 22일, 그리고 23일 날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네, 요때 보면 음봉 두 개가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음봉도 역시 우리가 배운 대로 합봉을 해야 되겠죠. 같은 음봉, 같은 색깔의 캔들이 연속해서 두 개 나왔으니까는요. 그러고 나서 중심을 구하고 나니까, 이러한 중심선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중심을 구하고 나니까 이 앞전에는 좀 무너졌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돌파를 못하고 이 중심선을 돌파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흐름, 그리고 이 올라갈 때 보면은 저항선을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눌렸다가 올라갈 때의 흐름을 보면 세 번 다 저울질 중심선에서 지지 반등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울질 중심선에서 지지 반등을 여러 차례 확인을 했다라면 대략 14,500원 정도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두 종목이 더 있네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또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자, 음봉이 여러 가지 나왔던 게 보이십니까? 이때 보시면은 11월 10일부터 해서 계속 음봉이 나왔었는데요. 음봉이 연속해서 나오면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하나의 음봉으로 합쳐야 되겠죠. 이 합치고 나서 보니까 좀 확대를 해볼까요? 합치고 나서 이 중심값을 구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앞전에서의 지지 반등의 형태가 나와주면서 N자 패턴이, 그죠? N자 패턴이 나오면서 상승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이 저울질 중심선, 이 음봉들을 세 개 합치고 나서 더 떨어지는 흐름, 그러니까 음봉이 나오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 음봉의 중심을 돌파하고 나서 한번 눌림목이 형성된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눌리고 나서 또 급등하는 모습인데, 이 눌릴 때의 흐름이 바로 다 보시면은 이 저울질 중심선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KTB 투자증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KTB 투자증권의 흐름을 보면은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공통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공통점, 특징을 이용하면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KTB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날 보면은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또 양봉이 나왔는데, 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또 양봉 두 개를 합쳐가지고 중심을 한번 또 구해봐야 되겠죠. 중심을 한번 구하고 나면, 재밌게도 이 KTB 증권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저울질 지지선을 받고 올라갈 거라 판단했지만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깨지고 나서 보면은 올라올 때마다 저항을 받는 곳은 저울질 중심선이라는 거죠. 그죠? 저울질 중심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저울질 중심선이라는 거는 위치에 따라서 저항선 역할도 하고 지선 역할도 한다. 그래서 저항선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이밍인 것이고, 그리고 지지선 역할을 한다면 지지 반등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울질 중봉 매매 기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저항이나 지지를 확인해보고 나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한 3개월 정도가 대부분 나오는 형태이고요. 네. 더러는 6개월 또는 길게는 1년 후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으니까요. 지속해서 본다라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차트를 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이해해 봤습니다. 이제는요,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전투개미님의 관심 종목까지 담아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배운 패턴으로 해서 이제 중봉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것보다 이제 중기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 패턴으로 해서 한 6가지의 그 종목을 발굴해 왔는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첫 네.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 보시게 되면 11월 30일 여러분들 차트 같이 보시면 더 재밌는데요. 이 11월 30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3일 동안 연속해서 양봉의 흐름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듯이 이 연속해서 나온 양봉을 3개의 양봉을 합봉을 한 다음에 중심선을 그으면 되겠죠.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앞전에서 중심선에서 지지반등 또 이 앞전에서 또 중심선에서 지지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나왔던 이 양봉의 흐름에 중심선 위에서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1개월 반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본다라면 한국타이어의 매수 단가는 38,000원. 이 부분은 3개의 양봉을 합봉을 해서의 중심값이 38,000원이거든요. 38,000원에서 이 양봉의 상단선이죠. 양봉의 상단선 32,500원을 매수의 단가로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33,200원에 마감이 됐으니까 이 매수 단가보다는 약간 올라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서두르지 마시고 기다리면 매수권 안에 들어온다. 만약에 매수권이 안 들어오면 매수 안 하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한다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 단가는 32,500원까지 해서 그 밑으로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지금 그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3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34,000원이 10월달의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34,000원 10월달 고점을 돌파하면 3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36,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라인은 29,000원. 그러니까 심리선이 3만원 라인인데 3만원 약간 밑에 29,000원으로 손절매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저울질 중봉 매매 기법 관련해서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국타이어였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 더 있나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LG화학인데요. 예. LG화학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11월 1일에서부터 11월 1일부터 해갖고 4번에 걸쳐서 양봉이 계속 나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배운 대로 4개의 양봉을 한번 합쳐보도록 하죠. 이렇게 양봉을 합치고 나서 중심을 구하고 나니까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울질 중심선에서는 깨지지 않고 계속 지지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힘의 기울기를 깨지 않고 계속 매수세가 큰 범위 내에서 매매가 되면서 저점이 높아져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울질 중심선 가격이 36만 6,700원 라인이거든요. 36만 6,700원에서 상단선 양봉의 상단선이죠. 양봉의 상단선 38만 6,500원까지 매수하는 걸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9만 500원에 끝났기 때문에 매수 단가보다는 매수 범위보다는 약간 올라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려올 때만 매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또 매수가 또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지지선 라인은 목표가 라인은 43만원까지 일단은 충분히 상승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43만원 목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매 라인은 35만원 약간 위 라인입니다. 36만원으로 손절매 라인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이었던 LG화학은 한 36만원대에서 38만원대에서 들어가 보시면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음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사막 콘덴서인데요. 사막 네. 콘덴서 보면 9월 3일 날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양봉만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꼬리에 대한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사실상 이 꼬리가 긴 것은 많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이기도 한데요. 보시면은 이 날짜가 9월 3일 날 보면 꼬리가 상당히 긴 캔들이 나왔죠. 다시 우리가 배웠듯이 꼬리를 중심을 또 나누어서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가격을 보면 1,450원 정도가 되거든요. 1,450원만 오면은 깨지지 않고 반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9월달 초에 나왔던 이 꼬리의 중심선을 기억을 하면서 그쯤 되면 내가 매수해야지 또 지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흐름을 보면은 지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를 꼬리의 중심선 라인 1,450원 그리고 꼬리의 상단선 라인이죠. 꼬리의 상단선 라인 11,150원 라인을 매수 이 범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꼬리의 중심 라인 그리고 꼬리의 상단 라인 이렇게 매수 범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1,500원으로
11,500원 라인이 한 60일선, 수급선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500원 왔을 때 만약에 강하게 올라간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한번 목표가를 높여보도록 하겠고, 그렇지 않다라면 11,500원 정도 오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매 라인은 심리 저항선 라인이죠. 네. 심리 라인 10,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막 콘덴서까지 담아봤고요. 나머지 3종목 더 있죠. 네, 그 다음 점은 예. KH바텍인데요. 네.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대폰 관련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종목인데요. 이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10월 14일 날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죠. 10월 14일 날 보면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3번의 양봉이 연속해서 나왔던 것을 보셨겠는데요. 자, 양봉이 또는 음봉이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거 보시면은 우리가 7% 이상의 양봉이든 음봉이든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져서 나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은 합봉을 해가지고 중심선을 구하고 나니까 12월 중순경에 보면 지지 반등하는 이러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것을 보셨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선택을 찾았다라면은 우리가 12월 중순에 좀 사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었을 텐데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의 흐름이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양봉의 상단선 라인, 양봉의 상단선 라인은 19,600원 라인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21,400원이 양봉의 상단선 라인인데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오늘 끝나고 나서 대분을 좀 빨리 써서 보냈는데 그 후에도 좀 많이 올라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양봉의 상단선 라인 21,400원 밑으로 오지 않으면 일단은 포기하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밑으로 내려와서 손절매 라인, 매수는 됐는데 더 떨어진다. 손절매 라인은 19,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셔서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24,700원, 그러니까 대략 25,000원, 11월 달 고점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25,000원까지는 한번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 21,4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들어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24,7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은요? 네, 두 종목 네. 남았는데요. 이제 리드코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날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7월 26일 날에 요 꼬리가 위로 긴 거 캔들 보이십니까? 7월 26일 날에 꼬리가 긴 캔들, 그러니까 꼬리가 긴 것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꼬리가 긴 캔들의 중심선을 나누어서 쭉 한번 그어 보니까 역시 이제 그 중심선에서의 형태가 지지선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7월 달에 나왔던 이 꼬리에서의 중심선이니까 대략 5개월 지나고 나서의 지지 반등의 형태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끝났다고 해서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 어떤 의미죠? 지지선이라든가 저항선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드커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꼬리의 중심선과 꼬리의 상단선, 그죠? 고점 라인이죠. 까지 해서 매수를 한 걸로 할 텐데요. 매수는 꼬리의 중심선은 2,920원 정도 되겠고요. 꼬리의 상단선은 3,060원이니까 매수가는 2,920원에서 3,06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15원에 있으니까 약간만 밀리면 매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350원. 그러니까 10월달 고점 라인을 약간 넘어서서 3,350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3,35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라인은 그 하단선 라인입니다. 항상 하단선 라인 보도록 하겠는데요. 2,850원을 손절매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투개미님의 관심 종목 총 5종목 담아봤고요. 마지막 한 종목 더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네. 동양강철 남아있는데요. 동양강철은 9월 달에 캔들이 보면은 9월 17일 날의 캔들을 보면 이 4번의 양봉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시겠는데요. 양봉이 작은 거 하나는 의미는 없지만 뭉쳐놓으니까는 큰 양봉이 되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합봉을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이제 합봉을 하고 나서 중심선을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정확히 계산을 안 하고 지금 뭐 시간상 눈대중으로 지금 그 중심을 구해보는데, 자, 2개월 반이 지나고 나서 이 저울지 중심선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면서 매수의 포인트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반등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매수가 힘이 센 구역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 그러니까 12월 달에도 1월 달 지금 넘어섰는데 12월 달에도 보면 12월 말에도 저울지 중심선에서 지지 반등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은 추후에도 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매매 타임을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수 구간은 저울지 중심선 라인 4,850원,
에서 상단선이죠. 5,350원까지 매수 범위로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5,050원에 마감이 됐으니까 차분하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5,800원. 그러니까 11월달 고점 라인이 맞물려 있는 자리거든요. 5,800원까지 무난한 상승 보이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5,800원. 그리고 손절매는 이 조일전 중심선이 약간 이탈하는 가격 4,600원이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손절매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투개미님 관심 종목 6종목 모두 담아봤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요.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까지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969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방눈이온 울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현대차를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차를 60% 갖고 계시고요. 17만 5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목표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또 하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인수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라고 추가 질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 17만 7천 원에 마감됐으니까 2천 원 지금 수익 나고 계시거든요. 있으신데요. 네, 퍼센트로 보면 뭐 작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수익 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60%를 매수하셨으니까는요. 뭐 자동차, 뭐 기아차나 현대차 다 전망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본다라면 분명히 이 정도 가격보다는 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지금 아마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은 뭐냐라면은 이 1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 그러니까 2개월 동안 계속 지금 18만 8천 원에서 17만 1천 원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기아차하고 약간 다르게, 기아차는 약간 다르게 현대 어떤 건설의 그 인수에 대한 부분이 기아차보다는 지금 현대차에 더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건설업황에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작년 말부터 해서 좀 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미분양 주택도 많이 알아보고 다녀봤는데요. 미분양도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업황이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건설을 만약에 인수한다라면은 인수할 때 자금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추후에 건설업이 살아나는 흐름을 본다라면 좋은 회사 인수해가지고 수익이 난다라면은 더 좋을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지만 중기적으로는 현대건설 만약에 인수된다 하더라도 긍정적이고요. 만약에 현대건설을 인수 못한다라면 단기 자금이 소요가 없으니까 그것 또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냐, 중기적으로 긍정적이냐, 어떤 형태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긍정적이냐, 중기적인 긍정적이냐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인수에 대해서는 너무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다만 지금 현대차의 움직임이나 기아차의 움직임이 박스권에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가 17만 원이, 그러니까 박스권의 하단선 라인이죠. 17만 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라면 일단 한번 매도하셨다가 더 싼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7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한 19만 원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19만 원 넘어서고 나서 또 그때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428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를 살펴볼 텐데요. 10% 갖고 계시고요. 29,950원대 매수하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는 28,250원이네요. 예. 네, 뭐 조금 이제 매수 단가보다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매수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10% 정도라고 하시는 게 맞나요? 예. 네, 10% 정도라면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자체가 27,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10% 정도 더 사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양봉의 어떤 합봉을 한번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합봉을 한 다음에 중심선을 긋고 나서 보니까 지금 지지선이 역할을 해주면서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이 고점 라인이죠. 3만 원 선 라인까지 일단은 죄송합니다. 3만 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라면 조금 더 매수해 보시고요.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는 3만 1,000원 정도 되면 50% 정도 매도한 다음에 나머지 50%만 홀딩해 보시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인천에서 보내주셨어요. 403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남선 알미늄을 한 달 전에 9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보유하신 비중은 50%인데요. 현재가는 1,075원입니다. 네. 9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는 뭐 상당히 뭐 수익이 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저울질을 배웠으니까 저울질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이 음봉이 계속 나왔으니까 음봉을 4개를 합쳐가지고요.
중심을 구하고 나니까 제가 지금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만약에 대략 제가 눈을 봤을 때는 가격을 보면 대략 한 1160원 정도 되거든요. 1160원이 만약에 돌파되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을 때 저항선 돌파할 때는 오히려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유하셨다가 1160원을 깨고 돌파하고 올라갈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전 고점 라인 1,4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에서 빨리 수익을 내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1,160원 돌파를 한번 기다려보면서 1,4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전략으로, 그래서 1,400원이 되면 한번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한번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70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새해 복 만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7044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전 KPS 살펴드릴게요. 59,400원에 매수하셨고 100% 갖고 계십니다. 어찌해나요? 갑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100% 갖고 있으니까는 예.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네. 매수도 59,400원이니까 손실과 더불어서 네. 100% 다 받고 있으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한전 KPS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은 이 6월 달에 보면은 이 고점이 77,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라면 원전 관련해서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이 3, 4분기에 한전 KPS가 그에 보답을 할 만한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실망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좋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어떤 그 주가가 선방 보였던 부분들, 그리고 조정받았던 부분들이 나오고 나서 추후에 반등할 걸로 보이는데 이 반등에 대한 시기가 뭐 1월 달부터인지 2월 달부터인지는 정확하게 좀 구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의 어떤 원전 수주가 이루어지고서 실적으로 반영이 될 때 그 시점에서 아직 반응이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어떤 수주가 들어올 때 어떤 이슈를 타면서 반등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좀 가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5만원 초반, 5만원 1,800원으로 마감됐는데요. 5만원 초반에 왔을 때 추격 매도하는 거는 좀 부담이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적인 게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도보다는 조금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유하신다라면 손실을 좀 축소하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다만 100%를 매수하셨으니까 대략 55,000원과 6만원 사이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비중은 10%씩 좀 줄여나가시면서 한 종목의 비중은 한 30% 정도 적당하거든요. 30%로 좀 축소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빠르게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담드릴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9,4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갖고 계신데요. 대구에서 쌍둥이 아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8,120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9,400원에 40% 매수니까는요. 네. 좀 비중도 뭐 아예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또 손실도 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한국콜마가 그러니까 최근이라기보다 작년 이제 9월 달이죠. 그 급등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 9월 달에 급등했던 이유는 중국 관련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또 올랐던 부분이고요.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부분들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도 불꽃을 내면서 이제 15,500원까지 급등을 해 보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한국콜마의 문제가 아니라 급등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매수하신 9,400원, 9,200원 이런 자리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요. 만에 하나 심리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이 저점 라인 7,900원이 만약에 깨진다라면 그때는 일단 손절매했다가 더 낮은 가격에서 재매수를 하셔갖고 홀딩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40%의 비중이시니까 만약에 이 저항선 라인이 지금 8,800원 라인에 있거든요. 8,800원에 비중 축소하시면 좀 손실이긴 하시지만 비중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한 8,800원 정도 오면 40% 비중에서 한 30%의 비중으로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684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100% 투자하신 분이 많으실까?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100% 전액 투자하셨고요. 82,600원에 삼성물산 매수하셨습니다. 네, 삼성물산, 네. 이 삼성그룹주들은 지금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부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뭐 어떤 구조 조정이라든가 제 3세 경영, 2세 경영을 넘어가면서 상당히 좋을 거로 보이고, 특히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지분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기 투자한 것은 맞으시는데요.
중기 투자하는 것은 맞지만 100% 몰빵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몰빵하고 나서 좀 손실이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몰빵하지 마시고 지금 반등 나오면 제가 대략 보면은 82,000원까지는 무난한 반등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82,000원에서 85,000원까지는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 그리고 30-40% 정도만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해서 대략 9만원 정도까지 한번 봐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766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솔 LCD 살펴볼 텐데요. 제가 골라서 살펴드리는 게 아닌데도 이번에도 100%입니다. 한솔 LCD를 100%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58,000원입니다. 네. 네, 한솔 LCD, 그 새해 전망을 다들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네. 다행히 몰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솔 LCD,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한솔 LCD를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5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0% 갖고 계십니다. 한솔 LCD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의 종가가 한솔 LCD, 저도 갑자기 차트가 안 나오네요. 네, 한솔 LCD 예. 이 삼행 변경이 오늘 강부합권에서 마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예. 오늘 일단 한솔 LCD가 코드 번호를 혹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어서 한솔 LCD까지. 네. 아마 이거를 잘못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한솔 LCD가. 아니요, 한솔 LCD는 있거든요. 예. 잠시만요. 일단 예. 다음에 하고 일단은 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으로 가도록 하죠. 네. 네. 다음은요, STX 페노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STX 페노션을요, 841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겹게도 안 오르는 STX 페노션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적어주지 않으셨고요. 비중이 50%입니다. 네. 네. 뭐 경기가 이제 살아나게 되면은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ST 페노션 같은 이런 물류 기업은 당연히 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ST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또 수혜주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매수 단가가 없으시니까 일단은 뭐 매수 단가 없으시고 50%의 비중으로만 제가 예측을 해본다라면 지금 11,200원 정도 라인이 쌍바닥을 보이면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될 상황이지 추격 매도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매수를 하시려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매수 타이밍을 좀 주의를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요. 일단 반등 나오면 12,000원대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위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솔 LCD가요, 한솔 테크닉스로 설명이 변경됐는데요. 한솔 LCD가 오늘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LED 관련주들이 IT주들과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솔 LCD 살펴볼까요? 한솔 네. 테크닉스라고 말해야겠죠. 네, 사명 변경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이 사명 변경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전문 같은 분들이 한번 이렇게 체크를 못하면 이렇게 공경을 처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 한솔 LCD가 지금 한솔 테크닉스로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대략 57,000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IT주가 오늘 거래소에 보면은 IT가 주도하는 장세였었죠. 그러니까 올해 IT주가 점점점 좋아질 거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솔 LCD 같은 경우에 역시 흐름이 추후에 지금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 때문인지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57,000원에서부터는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어떤 매도를 빨리 하시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더러는 매수를 좀 조율 하시는 분이라면 매수를 조율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65,000원이 만약에 돌파된다라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게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65,000원 돌파를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서요. 65,000원 돌파 시에 7만원권 위에서 매도의 부분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SK컴즈 한번 살펴볼게요. SK컴즈를 415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9,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적어주시 않으셨는데요. 매도가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예. 19,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16,950원에 마감이 됐으니까 19,000원 이상에서 매도가 원하는 답이실 텐데요. 그러나 이 19,000원의 좀 매수는 좀 너무 좀 그 위에서 매수를 하셨고
그 이후에 리스크를 좀 안 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보면은 좀 뭐 15,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SK컴주는 앞으로도 호재가 많이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가 변하면서의 어떤 산업의 업황이 또 변화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추격 매도 하신 것보다는 뭐 2만 원까지는 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다만 2만 원까지 올라갈 때 이 SK컴주의 어떤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끼가 있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끼가 있게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끼가 없을 때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또 움직이는 성향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SK컴주는 좀 시간을 들여서 한 2만 원까지는 내가 홀딩해 보겠다. 빠른 내가 어떤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를 때마다 좀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좀 여유 자금이다 한다면은 2만 원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 15,500원 라인이 이 쌍바닥을 만드는 이 저점 라인인데요. 15,500원 정도가 만약에 무너지면 그때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 하신 다음에 더 싼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K컴주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273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42,300원, 비중이 80%입니다. 오늘 종가가 39,050원인데요. 비중도 많으시고 일단 손실권에 있습니다. 네, 비중이 몇 %라고 했죠? 80%입니다. 아, 그렇군요. 80%면 굉장히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배팅을 하실 거거든요. 내가 한번 뭐 아니면 도다 한번 크게 벌든가 아니면 잘못되면 크게 손실도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이해하시면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그 현대건설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이슈를 많이 타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그룹주들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냐 마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도 이 물류 그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매도보다는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손절매를 확정하기보다는 반등을 기다리시면 좋겠는데요. 이 반등이 나올 때는 이 12월 달 고점 라인이 45,000원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45,000원 정도 라인 오면 그때서는 한번 매도의 포인트를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35,000원이 깨지면은 이 11월 달에도 보면 빠질 땐 또 가파르게 빠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35,000원도 깨지는 흐름이 보인다라면 즉 단기 저점이 깨지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다렸던 분들도 실망하면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35,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더 싼 자리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대처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0719님께서 보내주신 포스코 살펴보겠습니다. 48만 7천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비중이 12%. 왜 이리 못 가나요? 빚내서 샀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12% 매수하셨는데 빚내서 사셨다면은 주식자금 자체가 다 빚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그 덩치가 큰 종목이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밀착이 되어 있는 뭐 현대 하이스코라든가 동부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황이 하나만 좋으면은 막 오르는데 포스코는 뭐 배에 들어가는 철강도 생산하고 차에 들어가는 생산도 생산하고 뭐 등등등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고 덜 빠지는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대형주가 장세가 오를 때는 철강주가 또 이제 좋은 호방이 오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데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게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좀 느릿느릿 오르는 종목. 그러니까 사실 이 포스코를 빚내서 산다라면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상당히 좀 느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내가 원금을 가지고서 좀 중기적으로 보겠다고 한다라면은 포스코 같은 종목은 주가 레벨 같은 경우에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입니다.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저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원금을 좀 사서 가져간다라면 그 부분은 홀딩이고요. 만약에 빚내서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라면 본전 정도 오면은 일단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모두 해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 하는데요.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센터장이죠. 전상석 센터장의 실전투자 바이블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박클럽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